안녕하십니까, 신재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갑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는데요. 갑질, 참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갑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갑질을 왜 하는 걸까요? 높이 가면 그 힘을 잘 발휘해서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만족도 시키고 그들의 몰입을 통해서 성과를 높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갑질을 해서 불필요한 잡음을 내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위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거 이전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갑질인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갑질은 굉장히 강력한 강자가 나약한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비겁한 화풀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추행은 가해자가 정의를 내립니까? 피해자가 정의를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정의를 내리죠. 내가 불쾌함을 느꼈으니까. 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특히 리더가 잘하자고 한 행위인데 부하 직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갑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갑질이 지금 왜 이렇게 더 두드러지느냐? 과거에는 갑질의 피해자들이 인내를 했죠. 넘어간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려니. 아니면 상사가 무서워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이 분노를 느끼게 되는 상사에 대해서 당연히 복수하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갑질은 누가 행하는 걸까요? 강자만이 아니면 흉악한 사람만이 갑질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살펴보면 그 갑질은 우리 주변에 어디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강자가 발휘하는 것만이 갑질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즉 자신의 못난 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발휘하는 갑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5가지의 갑질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질은 무능형 갑질입니다. 리더라면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실력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자신감도 있죠. 그런데 직급이 높아지고 실무를 떠나다 보면 이젠 실무를 하는 경우보다 감독만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외부의 압력도 있고 실적에 대한 압박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약한 부위, 자기가 실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할 겁니다. 리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리더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변화 속도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보다 더 빨리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리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면 안전할 텐데 세상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물어보죠. 본인이 상사가 자기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부탁하고 근데 윗사람은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건 내가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당신은 뭐해 그 자리에서? 웃긴 사람 아니야? 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면박을 주기 쉽죠. 아랫사람은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나보다 경험이 많고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이면 나보다 당연히 출중할 거라 생각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화를 내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윗사람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갑질을 행하는 것을 무능형 갑질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위험을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랫사람들 의아하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 상사가 이 무능하구나, 실력이 없구나, 잘 모르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무능형 갑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랫사람이 자신의 상사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절대 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해봐야 알려주지도 않고 대답도 못 들을 거 괜히 욕망 먹는데 뭐하러 질문합니까?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쓰기만 하겠죠. 그래서 어떤 리더들 보면 부하 직원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별일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거죠. 리더들은 보통 이렇게 무능형 갑질을 통해서 자신이 안전해지고 싶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은 여지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능형 갑질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학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낡을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HRD 분야에서요, 학습 민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존의 법칙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갑질은요, 바로 질투형 갑질입니다. 질투형 갑질은 뭐냐면 과거에는 유능한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것은 큰 파워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성과의 강력한 예측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쁘죠. 일 잘하는 부하는 이쁘고 일 못하면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공보다 내공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경력이 많다고 해서 상사가 꼭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연상부와 연하상사라는 일이 일반화됐습니다. 즉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내 상사로 올 수도 있고 내 밑에 또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죠. 그럼 당황스럽죠. 전통적인 하이라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히 그래서 내 밑에 유능한 부하 직원을 경쟁자로 인식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일 시켜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잔소리하고 시비 걸고 나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질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 잘하는 부하 직원을 좋아했던 이유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내 위로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잘 나가는 부하 직원이 내 위로 올 수도 있고 특히 내 상사가 나 말고 일 잘하는 내 밑에 직원을 더 챙긴다, 더 선호한다, 자주 만난다. 그럼 바로 질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판단력이 제일 먼저 파괴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고요. 당장의 그 견제할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살리에리 중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살리에리는 궁중음악사였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아주 유능한 음악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천재였습니다. 살리에리보다 더 작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근데 오히려 편곡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왕이 모차르트를 챙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분노한 거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간 모차르트가 실제로 사망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죄책감들도 후회스러웠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질투를 느껴본 적 없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런 것을 질투형 갑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형 갑질은요, 자기의 직급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마음을 상해하고 직원들에게 이 분노를 갖는 이유는요, 자신의 권력을 사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